이제부터는 얘를 좀 다룰 건데, 좀 새로운 개념이랑 새로운 문법 같은 게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기존 걸 좀 활용해서 새로운 걸 익혀야 되는 때라서 좀 방식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고, 새로 등장하는 무언가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익혀놨다가 지금 개인 프로젝트에 적용해도 되고, 나중에 팀플을 할 때 적용을 해도 돼요. 일단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되게 많이 쓸 텐데, 프로그램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래? 프로그램. 프로그램 쳐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뉘앙스적인 느낌은 이미 짜져 있는 대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만들어 봤던 현재 만들고 있는 뭐 게임 프로젝트 같은 서비스들 있죠. 걔네들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니까 지금 다 코드로 짜고 있는 거 아니야? 미리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은 뭐냐면은 상호작용이 필요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있고 아니오가 있겠지. 그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상호작용이 필요하대. 얘는 일반적으로 쓰는 웹 앱 같은 애들. 그거 알아요? 웹앱이랑 웹이랑 앱은 다른 거야. 이거 뭔지 알아? 웹은 말 그대로 지금 어, 웹사이트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이 월드와이드 웹 하면서 이 웹이 등장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얘는. 앱은 뭐야? 앱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줄임말이거든. 웹앱은 웹과 앱의 합성어인 거고, 웹은 웹 따로인 거고, 앱은 앱 따로인 거야. 그러니까 앱은 이거는 PC일 수도 있고 모바일 화면일 수도 있는 거지, 사실. 뭔지 이해돼요? 뭐 아무튼 이건 따로 찾아보시고 일반적으로 쓰는 웹 또는 앱 이런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터치나 클릭을 요구하는 애들은 상호작용이 필요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어, 동작을 했을 때 특정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호작용이 필요해 라고 하는데, 아니오의 경우에는 얘는 배치 앱이라 그래. 배치 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치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괄 처리. 그러니까 스프링 배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스프링을 활용한 일괄 처리야. 지금 스프링 배치 뭐 검색하니까 이거저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되되, 어, 배치가 그냥 일괄 처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선은. 근데 얘는 특성상 대용량 쪽이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회원가입 기능을 떠올려 보세요. 얘는 일반적인 이런 상호작용에 적용이 되는 애예요? 아니면 이런 배치앱에 적용이 되는 애예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필요해 인 경우죠.
사용자가 입력도 해야 되고 가입 버튼도 눌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 카카오톡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그런 거 있지. 광고 메시지 많이 오지. 뭐 예를 들면 뭐 쿠팡이나 무신사나 이런 거에서 정기적으로 그 정기적 수신동의 체크를 해놓으면은 아 게임도 마찬가지지. 게임 광고들 많이 오잖아. 뭔지 아시죠? 카카오 게임즈나 뭐 아니면 기타 다른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작업이래. 이건 상호작용이 필요한가? 이건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일괄 처리야. 그러니까 막 그 뭐 플러스 친구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데서 광고 카톡 올 때를 떠올려 보면 걔네들이 일일이 다 보내겠냐고 이 걔네들 회원들한테 나한테만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일괄 처리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싹 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이런 거는요. 회원 가입 후 가입 인사를 메일로 발송해준대. 어떤 서비스에서. 그럼 그 해당 서비스 측에서 가입 인사를 메일로 발송을 해주겠대.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될까? 상호작용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런 게 내가 이제 가입할 당시에 썼던 메일로 온대. 이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 여기서 말하는 일괄 처리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회원 가입이 10명이 되길 기다렸다가 보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회원 1이 가입했어. 그러면 얘한테 보내는 게 맞지.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면. 회원 2가 가입했어. 그럼 이때도 보내는 게 맞지. 근데 회원 1, 2, 3, 4가 가입했어. 뭐 아무것도 못 받았어, 얘네들. 근데 5번이 가입했을 때 1, 2, 3, 3번이 쭈루룩 이런 가입 인사 메시지를 받았대. 그럼 요거는 일괄 처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은 좀 이상한 거잖아. 이제 하면 할 때마다 그냥 바로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입 인사를. 요거는 예의에 해당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 있어서 일괄 처리를 해야 되는 애가 있고 안 해야 되는 애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건 꼭 막 엄청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낫겠다 싶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배치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큰 실행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애들의 활용을 해주면은 좀 더 좋다. 근데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선택의 문제인 거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멤버 조인이라는 게 있대. 회원 가입이잖아요. 근데 갱 요청으로 만약에 멤버 샌드 웹진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이게 뭘까? 그 매거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그 간행물을 웹으로 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고 보내겠다고 모든 멤버한테 웹진을 보내겠다고 이런 거는 뭐 광고에 해당되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갈리는 느낌인 거지. 이제 요거는 좀 느낌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배치 앱과 그렇지 않은 앱의 차이. 그러면은 둘 중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 뭘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는 얘일 것 같은데 이것도 100%는 아니야 사실. 왜냐면 내가 내 회원한테 광고를 보내려고 하는데 내 회원이 0명일 수도 있잖아.
한 명일 수도 있잖아.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회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지? 그래서, 요런 걸 이제 걸어놔. 타임 아웃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하나 요청 들어올 때마다 해주면 되죠, 사실. 근데 얘네들은 그 타이머를 걸어놔야 돼. 그러니까 특정 시간을 걸어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침 9시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회원한테 싹 보내. 이런 거. 그래 나도 출근할 때 운전하다 보면은 그 뭐야 카카오톡들 막 이런 거 막 오거든. 그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약 발송 같은 느낌이야 이거는. 그리고 어 보통 많이 쓰는 게 어디냐면은 정산이야. 그래서 우리도 얘를 좀 다룰 거예요. 정산이 뭐야? 정산한다. 이게 뭔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 정산이 뭐야?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건 가계부지 사실. 뭔지 알죠? 내 가게 매출 뭐 이런 거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음식점 같은 거 정산을 어떻게 해요 요새는? 알아요 혹시? 음식점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는 뭐 알바 경험이 있으신 분? 그 우리가 그냥 식당 가서 뭐 사 먹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카드 내면은 어떻게 해요 종업원이? 내가 카드를 이제 결제하려고 일어났어. 카드를 종업원한테 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야? 그 카드 결제기에다가 내 카드 꽂고 결제 누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실은. 뭔가를 그 뭐라 그러지?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로 조작을 좀 하죠. 그지? 어느 자리에 앉으셨어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내가 결제해야 되는 금액을 그 자리로부터 찾아서 총 결제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러면은 걔네 그 가게들은 그 컴퓨터를 왜 쓰지?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켜가지고 쓰는 방식인데 그걸 왜 써? 하루 일매출이나 어떤 상품이 몇 개 팔렸는지나 또 기타 어떤 그뭐 결제 시각이라던가 이런 게 그 프로그램에 전부 다 남거든요. 그래서 그 왜 카드 영수증 이렇게 나오는 기계 있잖아. 그거랑 그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뭐 일매출 정산하기 하면은 그 카드 영수증 나오는 그 종이 형태로 나와 실제로.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정산이잖아. 요거를 월정산으로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하루 한 달에 뭐 시작일 또는 뭐 15일 또는 말일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 달에 내가 얼마나 팔았는지 뭐 이런 거. 물론 요새는 그 어플로도 많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 전통적인 방식과 지금 완전 최신 방식의 약간 중간 느낌? 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 우리나라 가게에 퍼져 있는 방식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지. 결제 프로그램에 연동된.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 안 해버리던가 손으로 전부 다 장부 작성을 하잖아요. 요새도 그렇게 하는데도 많지만 조금 그 노포 같은 데 가면은 왜 뭐 어떤 걸 얼만큼 시켜서 가격이 총 얼마 나왔다 뭐 이런 거를 손으로 다 작성해가지고 월말 가면은 그걸 이제 취합해서 정산을 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컴퓨터로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그것도 아마 이용료가 있을걸? 나 잘 모르긴 하는데 이용료를 얼마 내고서 그 프로그램 쓰는 걸 거야. 정산하는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근데 지금은 그 앱이랑 연동돼서 내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 그 어떤 돈에 대해서 싹 다 처리를 해주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비싸겠지,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좀 할 거예요. 정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정산이 대표적인 일괄 처리잖아요. 내가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는 거야. 옷을 팔아도 되고 시계를 팔아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뭐 상상하기 편한 쇼핑몰 생각하시면 돼요. 쇼핑몰에 월별 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요청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돼야 하는 게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브라우저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nginx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nginx는 뭐냐면 웹서버야, 웹서버. 웹서버의 한 종류. 얘는 스프링부트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나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nginx한테 요청을 하면 얘가 스프링부트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또 DB로 전달을 해. 맞잖아.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게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보낸 요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초 걸린대. 원하는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띄워주는 것까지 100초 걸린대. 그만큼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도. 뭐 검색하고 뭐 저거 한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얘가 보낸 요청이 올바른 요청인지 아닌지 몰라. 이 100초와 100초의 사이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얘가 뭔가를 이 브라우저에서 잘못 건드렸을 수도 있어. 맞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요청이 흘러들어가는 100초 중에서 애초에 잘못된 요청이었다면은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이 중간에 잘못된 요청인지 아닌지 처리하는 그 구간이 없다면 얘는 어쨌든 뒤져보긴 뒤져봐야 되는 거잖아. 100초 동안.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순수한 제약을 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부트 측에서 만약에 네가 처리하다가 110초가 넘어. 그러면은 너는 이거 실패로 그냥 간주해버리고 여기 실패 메시지 띄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통상적으로 100초가 걸리는 작업이야, 이게.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게 한 120초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이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야. 를 이 스프링부트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자, 이 요청하는데 그 시간 다 찍히잖아. 브라우저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이 시간이 걸리는데 100초 훌쩍 넘어가지고 120초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스프링부트는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만 찾아야겠다 하고서 다시 브라우저 측에 실패 메시지를 띄워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봤을 때 이거 시간 이렇게 걸리면은 지금 어딘가에는 문제가 생긴 거다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약을 건다는 거는 이런 시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산을 하고 싶대. 이 브라우저에서 정산하고 싶어 요청을 보냈어. 이렇게 들어가서 정산을 하려고 셀렉트를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200초 이렇게 걸린대, 셀렉트 하는데.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이번 달에 뭐 한 5억 매출을 한 거야.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브라우저에서 뭐만 보고 있는 거냐면은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뭐 로딩 창만 보고 있는 거야. 답답한 거지. 왜냐면은 얘가 이 시간이 되도록 못 가져오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실패 처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걸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제약은 지금 내가 스프링부트에다가 걸은 거지 브라우저에다가 걸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딩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뭐 한 5분 지나도록. 이런 문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회원은 회원은 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원은 나잖아. 나 같은 놈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쇼핑몰 사장이야. 근데 나랑 동업하는 놈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대. 만약에 지금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각자 방 들어가서 똑같은 서버에다가 각자 월별 매출 뽑아봅시다. 각자 지점별 월별 매출 뽑아봅시다를 명령을 내는 거야. 각자의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근데 이 요청을 받는 서버는 한 대일 거 아니야, 일단? 그지? 얘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래 걸리는 요청에 대해서 이 스프링부트한테 얘기를 했어. 얘네 지금 각각의 브라우저를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건 언제 끝나는데? 얘를 처리하는 놈은 하나잖아요? 여기 스프링부트 서버 하나란 말이야. DB도 내가 만약에 뭐 한 대만 구축을 해놨대. 근데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병렬 처리로 구현을 해놓지 않는 이상 얘 끝나고 얘 끝나고 얘 끝나고 얘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심지어 요런 애들은 그 뭐랄까 브라우저 노출용은 또 아니에요. 브라우저 노출용이 아니야 이건. 브라우저 노출용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 쓰는 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처럼 일반적인 방식처럼 쓴다면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 맞는 거고 요거는 배치라는 방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 거고 요거는 배치를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일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싹 처리를 하고 싶어서 배치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잘 짜놔가지고 회원가입하는 시간 뭐 1ms인데 이거 일괄 처리하는데 뭐 2ms 걸린대 전부 다. 회원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럼 굳이 배치할 필요 없는 거야 이건.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나 못 보내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지금 여기 역할을 좀 생략을 했었는데 보세요. 이게 나야 만약에 내가 쇼핑몰의 대표야. 내가 쇼핑몰 대표야. 내가 일장이야 그냥. 얘네들은 나랑 동업 관계이긴 한데 약간 조직도로 보면은 내가 맨 위에 있고 얘네들 세 명을 약간 지점장처럼 둔 느낌이야 만약에. 정사는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거 가능하겠지. 이런 거 돼요 얘네는. 물론 이 회원가입 요청에 대해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특정 그 역할에 대해서만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나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회원 삭제. 그러니까 회원 뭐 추방이라고 해보자고 강퇴를 시키고 싶어. 이게 아무나 가능하면 되나?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지. 카페에서 누군가를 방출하고 싶어. 얘 너무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 근데 얘랑 똑같은 입장인 그 회원 중 하나가 얘 그냥 내쫓자라고 해서 강퇴 버튼을 눌렀어. 그게 처리되면 안 되죠. 그지? 그 뭐 카페의 점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접근돼야 그 뭐 추방이든 방출이든 이런 게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될 거고. 어, 근데 초반에는 우리가 이거를 좀 안 쓰는 게 좋은 게 맞지. 왜냐면은 이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할 만한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여태 써봤던 거 중에서도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배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CI/CD라는 걸 할 거거든요.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CI/CD가 뭐야? 들어본 적 있어요? 요새 뭐 교육과정 이름에도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던데. 요거거든? 지속적 통합. 컨티뉴스 뭐 어쩌고 줄 텐데 이거 아마? 그지 여기 딜리버리랑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인가? 통합이니까 인테그레이션이 맞겠지? 맞네 여기. 요거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뭔가를 도입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이제 서비스 하나 만들 때는 나는 보통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스프링부트 서버를 만들었잖아요 여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뭐라 그랬어요? 배포라 그랬지. 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코드 한 줄을 바꿨어 이렇게. 코드 한 줄을 바꿨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보는 화면 중에서 뭔가 바뀌는 게 있을까? 없어요. 내가 이 코드 한 줄 바뀐 걸 갖다가 다시 배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재배포를 해야 돼.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야 이 바뀐 한 줄이 얘네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거 엄청 귀찮거든요. 진짜 뭐 띄어쓰기나 쉼표 같은 거 하나 찍고서 재배포를 해야 되는데 재배포하는 과정이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좀 어려워 사실. 요거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개념이 CI/CD거든. 근데 이 CI/CD 대부분이 배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일괄 처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거 바꾼 다음에 저장 누르면은 그냥 알아서 재배포를 해. 그럼 바뀐 그 적용된 내용을 얘네들은 바로 실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보통 다 배치로 이루어져 있어. 보통. 지금 현재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나온 애들도 보통 배치를 이용해서 하고요. 또 저번에 보여줬던 뭐 플라이나 이런 것들 또는 도커 시스템 같은 거. 플라이가 대표적으로 도커를 배치를 활용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좀 필요한 부분적인 내용을 공부해 나가면서 나중에 약간 좀 통합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라는 개념도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일괄 처리로 하는 게 편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개꿀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온 방식.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하나 또 나온 거야. 즉 틀이 하나 더 등장을 한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스프링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스프링 배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맞아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다른 프레임워크긴 하지만 결국엔 그냥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게 여기 있네.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 일괄 처리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대용량 처리나 주기적인 업무.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종합해 보면은 요게 지금 딱 들어맞아. 정상 같은 거. 그리고 좀 데이터를 찾아보면 이런 매출 관련된 뭐 이런 거 많이 나올걸? 요런 거? 주문 같은 거?
분산 처리도 가능하다고 나오죠. 결국에는 이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쓰는 건데, 요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잡이랑 또 스텝이랑 태스클릿 청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 이게 대표적인 방식이긴 한데요. 여기서도 태스클릿 혹은 청크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도 선택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선택은 뭐 기준에 맞게 하면 되긴 하는데 지금은 다는 몰라도 되고요. 쿼츠 이런 거는 사용 안 해도 돼 사실. 그냥 이것도 몇 개 그 틀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를 골라서 쓰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잡 스텝까지만 아셔도 돼요. 잡이랑 스텝. 그 안에 이제 태스클릿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일 처리를 좀 단위별로 묶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걸 쓰다 보면은 스프링 배치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적절한 게 뭐 이게 제일 대표적이긴 해. 근데 지금은 뭐 무슨 그림인지 모를 거니까 일단은 개요는 여기까지.